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정한 어떤 작품을 분석하고 이제 인물의 성격도 만들어낼 텐데요. 아마 이미해지신 수업 때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쵸?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보셨을 테지만, 성격 유형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물을 분석하실 때 이 성격 유형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셔서 확인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의 방향이 느 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방향은 굉장히 고유한 것으로 크게 외향이냐 내향이냐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끔 집에서 멍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향성이라는 건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멍 때리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어서 좀 고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병나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나는 멍 때리면서 쉬는 거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내향성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내향성의 친구의 단짝이 만약에 외향성의 친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시험 끝나는 날 이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어디 놀러 가야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죠. 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제 나의 단짝하고 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혹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맞춰줬을 때 이제 굉장히 한쪽은 피곤해지는 거죠. 혹은 부모님이 이제 나와 어떤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다고 무지 혼내거든요. 아주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고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잘 멍 때리시면 돼요. 즐기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건데, 직관으로 하느냐, 오감이냐, 육감이냐, 뭐지, 이거거든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쵸? 육감. 여러분도 계시죠? 네. 저도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결정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형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야, 내가 이랬는데, 야, 걔가 이랬어. 너 이해가 되니? 뭐, 이제 이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요. 야, 그건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누가 잘못한 걸까요? 네, 잘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서 만약에 이 사고형 친구를 찾아갔다면 굉장히 잘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흥분한 게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해준 친구니까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하지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서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는 경우보다는 나에 대해서, 그쵸? 나의 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친구를 잘못 찾아간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형 친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형 친구를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면 그 친구는 그래, 그렇다.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럴 때 진짜 열받지. 이러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고형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런 걸로 매일 싸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활 양식도 뭔가 계획하고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판에 폭발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팀플 할 때는 이런 성향이 두루두루 모여 있는 팀이 잘 된다. 그래서 여러 성향들을 잘 분석해보고 서로 다름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특히 등장인물의 유형들은 동일한 사람들보다는 너무나 다른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그쵸? 나타나는 사람들을 등장시킬 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감을 굉장히 잘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실습 활동을 할 텐데요. 우리가 초기에 햄릿 감상하고 나라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작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플롯을 좀 새롭게 구성해보는 실습 시간인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 한번 생각하는 햄릿은 어떤 그림인지 온라인에서라도 한번 서로 다른 햄릿을 만나본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 네, 어떻게 햄릿을 한번 만들어 보실지, 그리고 10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플롯으로나마 짧게라도 한번 우리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요, 우리가 그림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지만 일단 주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의도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것인지가 있어야 조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지, 그래서 플롯을 재구성할 텐데요. 주요 사건 있는 거 다 그대로 쓰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돼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셔도 되고 인물도 나는 누굴 더 넣을 거다. 혹은 이 인물 변경할 거다. 내가 생각하는 오피리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미치고, 그쵸? 왜 죽는지. 그래서 나는 오피리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이걸 만드셔서 톡방에 또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했던 건데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네, 했었는데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거투르드의 입장에서 왜 내가 결혼을 했고 이제 햄릿을 위해서 햄릿 제발 살려달라. 햄릿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남편도 이러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주 심플하게 내용을 만들었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햄릿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극적 인생이라고 하면서 플롯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추진력은 뭐고 갈등은 뭐고 어떤 내용이었고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기존의 것을 변경하지 않고 해석을 좀 추가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팀 같은 경우에 여기 질문 3개를 좀 팀이 작성을 한 거예요. 왜 햄릿이 오피리어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사실대로 말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왕비는 왜 숙부와 결혼을 했을까? 진짜 사랑을 했을까? 아니면 앞에서 본 것처럼 햄릿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왕비로서의 어떤 존재, 그죠? 내가 스스로도 어떤 권력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햄릿이 폴로니어스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중심 의문 3개를 가지고 그걸 풀어본 또 사례가 있고요. 이것도 전지적 왕비 시점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으셔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은 그 여자의 죽음, 그 남자의 사정 그래가지고 도대체 오피리어는 왜 미치고 죽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열심히 그걸 해석해 가면서 좀 한번 풀어본 거고요. 이게 사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용이 잘 안 보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중심 의문이나 주제를 가지고 혹은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작품을 다시 펼쳤다, 해석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기 햄릿에 나와 있는 맛과 장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 쓰기 싫어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오려가지고 네, 이거를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서만 바꿔도 사실 그죠?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햄릿과 레어티지의 결투씬이 사실 맨 처음 시작하면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어떤 내용을 바꾸거나 해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 나는 기존에 그 세익스피어가 만들었던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싶고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되면 추진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면 되고요. 텍스트로 만드셔도 되고 실제로 그림 그리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났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롯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분석과 해석,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플롯을 좀 재구성하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싶은 작품의 어떤 전개라던가 기획하고 싶은 내용으로 원작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만들고 싶은 공연 기획안과 관련해서 작성법 설명이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이번 주까지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매 주차별로 진행되는 것들대로 같이 가면 편하니까 꼭 선정하시고요.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톡으로 물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